제가 개혁을 이렇게 제가 제목을 썼잖아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탄생을 했습니다. 예. 경제사령탑에는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 자리를 차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시 생기면서 이관섭 씨가 이 자리를 들어갔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경제실세들이 다 자리를 틀었습니다. 이게 2기 경제팀이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왜 개혁의 물음표를 처음엔 달았고 두 번째는 느낌표를 달았고 세 번째는 점점점을 달았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태동 때 사실은 경제개혁을 강력하게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거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요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서 국민을 등에 업고 저는 경제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를 겨우겨우 수습하는 단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 경제팀에는 이제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경제사령탑은 바로 개혁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개혁 뒤에는 점점점을 달아놨는데 왜 점점점을 달아놨느냐?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저는 수렁으로 빠진다고 봅니다. 수렁으로 빠진다고 봐요. 저성장의 늪으로 굉장히 깊숙이 빠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기 경제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가장 개혁의 1번은요. 물가관리 아닙니다. 일자리 아닙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게 경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물가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사명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당장 말입니다. 현장에서 곡소리 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곡소리부터 먼저 잠을 재워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주 52시간 근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 68시간 하던 근로시간이요. 어느 날 갑자기 주 52시간이 됐어요. 16시간이 한 방에 날아갔어요. 일주일에 16시간이. 이렇게 한 방에 날려놓고 말입니다. 경제가 잘 되길 빈다? 그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발상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16시간 하던 16시간을 한꺼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줘야 되잖아요. 생산성은 올라주나요? 안 오릅니다. 생산성은 오히려 뒤처집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가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러면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요. 저는 이 근로시간 말입니다. 주 52시간제 주당 근로시간 개편 굉장히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 52시간의 테두리를 이게 허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맞게끔 주 52시간제가 아니라 지금 주 68시간제에서 갑자기 줄었으니까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저는 주 62시간이 됐든 16시간 중에 6시간만 줄이든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이거 이대로 가잖아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제가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딱 이게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개선 안 하면 대한민국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이거 개선 반드시 해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 개선 안 하면 1기
경제팀은 이 개선 전혀 못했거든요. 발표했다가 국민 여론이 나쁘니까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개선이에요. 개선하려면 제대로 개선해야죠.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이게 급한 거는 맞아요. 이거는 중소기업을 가보든 아니면 중견기업을 가보든 주당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거 개편 안 되면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옵니다. 아니 여론조사 하면 뭐예요. 일 52시간 덜 한다는데 무조건 땡큐죠. 무조건 땡큐죠. 이거는 여론조사를 할 일이 아니에요. 연구해서요. 세계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는 살이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그런 보고서로 저는 국민을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여론조사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으로 간다면 뭐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과 다를 바가 없죠.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반드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적당한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학계가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연구를 토대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뭐 출산율이 이 정도로 빠졌고 또 생산성이 이 정도로 안 올라가니 이 정도의 주당 근무 시간을 가져가는 게 세계 8위 내지는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를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보고서 말입니다. 저는 그런 보고서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보고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말입니다. 아니 주 52시간 가야 돼. 그럼 주 40시간 가죠. 뭐 주 40시간은 뭐하러 갑니까? 주 10시간 가죠. 주 10시간. 하루에 2시간씩만 일하죠. 그리고 월급 많이 준다 그러면 저는 땡큐 환영 난리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말입니다. 주 52시간제 개편을 서둘러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말입니다. 2017년에 6,470원이었습니다. 2022년에 보세요. 9,160억 원. 5년 새에 41.6%가 올랐습니다. 5년 새에. 이 41.6%가 오른 거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대한민국 단연 1등입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보면 2022년 작년 기준입니다. 62.2%예요. 세계 1등이에요. 프랑스 61.9%고요. 일본은 46.2%고요. 미국은 28%입니다. G7 평균도 49.8%예요. 대한민국이 최저임금을 중위임금 대비해서 가장 많이 받는 나라예요. 이래서 우리 경쟁력이 살아날까요? 만약에 이거 위반하면요. 징역 이하 3년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냅니다. 이렇게 해서는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살아나겠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의 다리만 긁었어요. 남의 다리만. 내 다리를 긁어야 되는데 내 다리를 긁어서 내가 진짜 필요한 것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남의 다리만 계속 긁고 있은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개혁에 물음표를 쳤던 겁니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일자리 창출하는 거 중요해요. 또 물가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을 빠르게 개선하는 것 이거 말입니다. 우리 2기팀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장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휴수당 없애는 거예요. 주휴수당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주휴수당 1950년대 대한민국 사람들 일주일 동안 일해도 밥벌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루 쉬어라 내가 월급 줄게. 그래서 기업들한테 하루 쉬게 하고 주휴수당 주라는 게 이게 주휴수당 시작이거든요. 아니 지금 말입니다. 포스코는 주 4.5일 일한다는데 이게 주 7일을 일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주휴수당을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런 불합리한 거 빨리 걷어내서 대한민국 경제 원천을 개혁하는 것 저는 그게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거 개혁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대로 가면 말입니다. 보세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노동개혁이든 연금개혁이든 교육개혁이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는 게.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손도 못 대고. 거대 공룡 야당 때문이라고 탓을 하지만 저는 그게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 관료들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노동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연금개혁 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교육개혁 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뭐가 되는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개혁을 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다 망하고 나서 개혁한다고 될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꽂힌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 될까 두렵다는 겁니다. 저는 최상목 경제팀이 당연히 말입니다. 개혁에 물음표 달린 개혁이 아니라 느낌표 달린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느낌표 달린 개혁을 못하면요. 개혁에는요. 말없음표가 달릴 겁니다. 점점점이 달릴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는 얼마나 망가질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냥 눈에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포퓰리즘에 의해서 시장을 움직여 간다는 건 그만큼 대한민국의 망조를 더 빨리 나타나게 만드는 거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저출산 때문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그 걱정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진짜 충격이라고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을 제대로 달성한다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잘 달성한다면 미래는요 우리 편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지지부지, 허지부지 이렇게 가버리면요 개혁이라는 말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는 바꿔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최악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기 경제팀이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뜻이죠.